결혼한 선배들은 말하죠. 결혼하지 마.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택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을 묻고 답하는 질문 있는 결혼 생활 2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결혼 꼭 해야 되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2화. 네.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2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어떤 사람인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넛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이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파워 현실주의자 피넛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나도 하고 있으니 너도 할 수 있다의 저자이고 싶은 결혼 전도사 데니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일리라고 하고요. 네, 결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지만 궁금한 거 많고 대화하는 거 좋아해서 이 자리에서 진행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지난 녹음 후에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꽤 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네. 팟캐스트에 의해 뭔가 팬레터가 온다든지 아, 팬레터요? 선물이 막 도착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셀프로 했습니다. 아, 오, 어떤 거 진짜? 하셨어요? 어떤 거요? 네. 어떤 것까지 물어볼 줄 몰라요. 그냥 소박하게 뭐 신발도 사고 오. 했습니다. 팟캐스트를 위한 선물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네. 아니, 팟캐스트 올 때 예쁜 신발 신고 와야 되니까. 아, 오늘 신고 온 그 신발? 아니. 그건 아니고 아직 안 왔어요. 샀지만 아, 신고 오지 아직. 않았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데니 어떤가요? 저는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오. 결혼에 맞아요. 관련된 오.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네. 결혼 전도사. 아니, 이 팟캐스트 진짜 1화 만에 정말 신기하게 오. 그 해줄 수 있냐. 역시 세상이 네. 알아보는 데니. 그래가지고 1화 만에 네. 갑자기 토크 결정사가 콘서트를 아닌 해달라고. 결전사. 맞아요. 그래서 데니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떠들다 왔습니다. 아, 좋네요. 기억에 남는 질문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번처럼 배우자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결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성향이 다른데 살아도 되냐. 뭐 결혼을 왜 해야 되냐. 뭐 결혼은 뭐냐. 결혼 준비할 때 뭐 시댁도 봐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질문들이 있었죠. 네. 와, 그게 1시간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러니까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좀 이제 음. 약간 질문을 믹스해서 이야기들을 좀 풀어갔었죠. 궁금하다. 세미 팟캐스트 한번 하고 오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테이블도 팟캐스트처럼 그렇게 이런 느낌.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세팅하고 그렇게 재밌게 하고 왔죠. 벌써부터 이 그러니까요. 데니의 여정을 저자 되시겠어요, 조만간. 진짜 책 써야겠어. 네, 좋습니다. 쓰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미 쓰여진 걸로. 출판을 해야겠습니다.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네, 뭔지 모르게 뭐 제가 운영하는 모임들도 좀 있고 회사도 좀 바빠지고 하면서 여러모로 좀 바빴고 이 팟캐스트를 이제 제 목소리를 듣는 건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좀 뭐야? 왜 웃으셨어요? 아니 제가 맞아요, 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 난 괜찮던데.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자기애가 풍부하시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데니가 뭐라고 했었지? 거기에 피넛은 뭐라고 했었지? 약간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면서 다시 이렇게 열어보고 맞아요. 또 조회수도 좀 챙기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2화 녹음이 되게 기대가 됐습니다. 여러모로. 첫 번째는 그냥 이 대화하는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 댓글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소통형 팟캐스트에 댓글 없으면 되게 무한할 수 있는데 자작하신 거 아니죠? 아니죠. 누구 심어놓으신 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댓글이 달려서 그 댓글 내용이 또 그냥 뭐 잘 들었다가 아니라 또 그분이 하고 계시는 고민이나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이 2화를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좋아요. 본인의 그걸 얘기하다가 2화로 그럼요. 넘어가 주시네요. 아름답죠. 네, 그래서 댓글을 좀 읽어드리면 팟캐스트를 들으며 정답이 없는 결혼에 대해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혼은 어떤 것일까? 제도, 공동체, 어떤 영역일까? 그리고 결혼을 꼭 해야 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자마자 이 댓글이 이틀 전에 달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녹음 이틀 전에 달렸는데 댓글을 보자마자 지금까지 기획했던 거 다 날리고 정말 우린 소통형이다. 우린 댓글을 따라가야 한다. 기획 따윈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것도 기획의 일부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당신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렇지.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좀 주제를 하나로 합쳐서 오늘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질문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결혼은 어떤 것일까? 결혼이 대체 뭔지를 좀 알아야 이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혼의 정의, 결혼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나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지, 특히 결혼을 한 입장에서 혹은 하지 않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뭔가 열심히 검색하고 계시는 피넛이 뭔가 말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떤 걸 읽고 계시죠? 아니 결혼에 대해서 데니가 얼마 전에 던져준 그 나무위키의 결혼의 정의를 읽고 있었어요. 네, 나무위키. 뭐라고 하나요? 되게 정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결혼 또는 혼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일컫는다.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동거나 연인관계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결혼을 하면 기혼자로 전환하게 된다라는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되게 정의가 깔끔하죠. 깔끔하게 심플하고 깔끔하네요. 있을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눈에 띄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사회적 구속력이요. 이게 진짜 그 동거나 그냥 단순 사실혼이랑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인 것 같아가지고 사회적 구속력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린 게 되게 인상 깊네요. 제가 평소에 맞아요. 생각하던 결혼관이랑 똑같은 정의이기도 해가지고.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계시죠? 저의 결혼관이요? 한번 풀어보시죠. 저의 결혼관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왜 결혼을 하고 싶은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좀 건강한데 막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굉장히 여기저기가 아파지고 병원에 갈 일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족이 없네? 그러니까 미혼인 상태에서 병원을 가면은 내가 예를 들어 급한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하죠. 그래서 진짜로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뭐 물론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올라오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수술 동의란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도 사인을 못 해주고 아무리 못하죠. 친한 이웃이 와도 못 해주고 진짜 그때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낀다라는 어떤 그런 후기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서 저게 진짜 그 배우자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구속력 혹은 사회적인 계약에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제가 가진 결혼관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상황들, 사회적으로 그런 거?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어떤 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필요에 의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된 것 같은데 맞죠? 아니 맞죠. 뭐 그럼요. 근데 동시에 그 필요가 서로에게 채워지는 거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를 이용한다기보다 서로 그 합의하에 서로가 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실제로 되게 비슷한 의미에서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서 장면 중에 하나가 부부예요. 결혼식도 올렸어요. 근데 남편 부모님의 뭐 의견으로 혼인신고를 좀 미뤘어요. 근데 남편이 강경화가 와서 이식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식 수술은 이제 막 불법 그런 장기 거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을 같이 살고 나서 이식이 가능하지. 1년이요? 네. 그 드라마에 나온 정보로는. 그래서 그 여자든 결혼식 사진도 있고 결혼식도 올렸고 다 했는데 왜 못 해주냐라고 하는데 이제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결혼식까지 했어도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고 같이 살고 동거이자 다 해도 혼인신고서에 사인하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절차가 되게 복잡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그 계약 관계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해주는 이제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저희 주제가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왜 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잠깐 넘기고 네. 이 결혼은 뭔지에 대해서 이 결혼의 객관적인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구속력과 이제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민법상 의무가 있어요. 부부가 되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어요. 정조. 네, 정조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바람을 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이제 민법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데 그 무슨 죄 폐지되지 않았나요? 아 그거랑 다른 건가? 간통죄. 간통죄. 그게 이제 거의 정죄에 해당하는 건데? 영역인데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동거, 부양, 협조가 또 이제 민법 그 상에 이제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부부라 하면 잠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부는 같이 살아야 하는 게 동거의 의무죠. 그다음에 경제적 여유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협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공동생활 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는 꼭 해야 된다.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부가 됐다면 민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부부 관계에 대해 법을 뜯어볼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되게 잘 적혀 있네요. 잘 적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도 부부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그 약간 규정하고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결혼할 때 혼인신고서를 쓰거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니까요. 그냥 적어야 되는 건 한 장이에요. 그냥 정보들만 적고 사인하고 제출하면 구청에서 접수해서 끝이에요. 근데 그게 2명이 꼭 같이 가야 돼요?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저희는 같이 갔는데 그냥 한 명만 가고 뭐 대리도 가능할 거예요. 아닌가? 뭐 저는 둘이 갔어요. 친구 둘은 있겠죠. 네, 저는 같이 갔고. 아니 이게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 심플해가지고 이거 그냥 모르는 사람 덕석 집어다가 혼인신고서 작성해도 모를 일은 아닌가라는 그렇긴 생각이 한데 들더라고요. 그 거기 안에 적어야 되는 내용 중에 부모에 대한 그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인도 있어야 돼요. 증인이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과 동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2명이 증인 아니에요? 동의자요? 부모란이 있고 부모와 혹은 양부모란이 있고 그 아래 증인란이 있어요. 증인 2명이 있습니다. 2명이나 필요해요? 같아도 돼요. 그 둘을 데려가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름 쓰고 서명하고 뭐 그 인적사항 쓰고 증인에 대해서 뭐 보통은 그냥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씩 이렇게 쓰기는 하죠. 보통은 그래도 되는구나. 부부 쓰고 그다음에 증인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의자는 각각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자녀의 성본을 뭐 모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걸 이제 혼인 신고서에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싸울 일이 없네. 뭐 요즘에는 또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근친혼 여부 뭐 이런 것도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하고 100% 다 되는 건 아니에요. 1, 2주의 그 기간이 있어요. 심사 기간이 있어요. 심사 기간이 있어요. 그럼 멋 모르고 체크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막 그 당사자한테 전화가요? 혼인신고서 제출하셨다는데 본인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진 않아요. 현장에서 신분증이랑 이런 거 다 보죠. 현장에서. 근데 그 진짜 다 훔쳐간 걸 왜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저 사람이랑 혼인신고서를 작성해버리겠어. 같이 왔어? 같이 간 게 아니죠.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대리로 데려가가지고 실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구청에서는 그걸 이제 뭐 심사할 때 그런 실제 이런 사람인지 이런 거에 뭐 평가라기보다는 조사를 하겠죠. 1, 2주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놀지는 않으실 거죠. 네,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무튼 혼인신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사실 유튜브 검색하면 나올 거고 필요하면 데니가 한 5분짜리 영상 따로 만들면 되고 저희는 이제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분명하고 법적인 정의가 분명하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혼인신고서를 특히 작성을 하고 났을 때 법적으로 생기는 책임감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했다. 굉장히 심플한 절차지만 많은 책임들이 부여가 되는 건 알겠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이제 어떤 법적인 계약 관계로만 국한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사회적인 영역 외에 또 어떤 것들이 결혼인지 좀 바꿔 말하면 연애와 결혼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어떤 거였는지 결혼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뭐가 제일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 혹은 결혼은 이런 것이다? 전 제일 큰 차이는 책임감이요. 이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연애는 물론 뭐 남녀 연인 간의 어떤 책임이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혼만큼의 어떤 강력한 책임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헤어지자면은 내일 그냥 뭐 바로 헤어져도 상관없는 사이이기도 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상대에게 뭔가 법적인 구속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헤어지면 끝이니까. 동거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동거도 사실 만나서 같이 살아봤는데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사실 깔끔하게 헤어져도 상관이 없는 건데 결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은 아까 데니가 법적으로도 의무, 법적인 의무. 법적인 네, 의무 법적인 그게 의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함께 살겠다고 사회적인 약속을 한 건데 그거를 저버리고 너가 좀 싫어진 것 같아 우리 당장 내일부터 따로 살자 한다고 해서 따로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살 수는 있겠죠 물리적으로. 근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맺어진 어떤 계약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하기 싫다고 버릴 수 없는 그런 것 같고 저는 진짜 책임감인 것 같아요. 결혼은 일단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도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사실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왜 항상 TV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 4주에 뵙습니다. 뭐 약간 그렇죠.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네,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법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의무라는 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단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법적 의무는 이 의무를 억지로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생활을 한다는 건 되게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는 혼인신고서라면 사회적으로는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을 공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만큼의 이러한 책임감을 갖겠다라는 어떤 상징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죠. 데니? 저는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결혼이 뭐지? 결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의외로 결혼하면 그냥 결혼식을 그냥 생각하거나 그냥 뭐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동거의 개념이죠. 네.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막 막연한 어떤 기대감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한 몸. 네. 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혼을 좀 사전적인 의미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이라고 나와 있는 그 사전적 정의가 있거든요. 단순히 같이 사는 어떤 동거의 개념보다도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정신적이든 뭐 기질적이든 성향적이든 육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관계함 안에서.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어쨌든 둘 이상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뭐 의견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아닌 공통의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관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1화에서 얘기했던 어떤 한 팀을 이루어가는 그런 같은 맥락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부부가 한 팀이자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라 그러면 극티 성향의 제 머릿속에는 몸은 하나인데 뇌가 두 개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뇌를 빼거나 아예 이식하거나 100% 그냥 상대에게 복종하거나 뭐 이런 느낌인데 한 팀이 된다라는 건 좀 더 극단적인 같이 거 아니고. 협의해 가면서 네네. 맞춰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일심동체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요. 일심동체. 결국 싱크를 맞춰가면서 맞아요. 결국에는 동기화가 되는. 동기화가 되는. 근데 이제 많은 어떤 커플 혹은 기혼자들이 동상이몽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혼이라고 한다면 동상이몽이 아닌 일심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저는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연애하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결혼한 친구들 이렇게 상담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고민을 들어줄 일이 있으면 얘도 나한테 얘기하고 얘도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서로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 이런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근데 서로와는 대화를 안 하고 그거를 각자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남자친구가 뭐 ESFP야. 근데 나는 ESFP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향적으로 왜 그런지 알지만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 해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 ESFP 친구를 데리고 와. 그래서 걔랑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사람의 내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사람의 입장을 약간 대변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좀 막 상담을 하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라고 여기에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상대방은 더 문제야. 이게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 싸울까봐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좀 많고 약간 관계적으로 좀 틀어질까봐 혹은 이걸 약간 버퍼를 삼아서 먼저 내가 학습을 하고 좀 이해를 하고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저의 그런 의도는 좋으나 사실은 더 많은 선입견을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더 많은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할 때 저는 그 친구부터 먼저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네. 둘이 이야기를 해야지. 네. 그럼 동상이몽이 더 커질 수 있다. 오케이. 동상이몽 너무 좋고요. 네네. 저는 저희 3화 주제에 나온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이요? 너와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거. 결혼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서로에게 말하면 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누군가가 댓글에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심어놔. 김일리. 좋습니다. 네, 동상이몽과 일심동체에 대한 이야기 또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법적인 내용 그리고 이 관계에서의 내용 실제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대1 간의 그러니까 뭐 돈이 오가거나 이런 거래가 아닌 상태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법적으로 합의하는 건 결혼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정을 저희가 계약서 쓰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도 뭐 출생 신고를 하긴 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계약하는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지는 것들이라면 결혼은 유일하게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즘도 아니죠. 한 20년 전부터 제가 들었던 트렌드 중에 하나는 결혼식은 하되 혼인 신고는 미룬다. 아까 그 쓰리생 케이스도 있었지만 결혼식은 하는데 결혼식 가서 요즘은 그래서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결혼식 가면은 이렇게 슬쩍 물어봐요. 혼인 신고는 했어? 그러면 진짜요? 전 종종 물어봐요. 친한 친구들 갔을 때에는 요즘은 안 친하면 결혼식을 안 가거든. 가서 쓱 물어보면 이제 곧 해야지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이게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제 주위에서는 한 근소하게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결혼식 전에 전에 안 하지 않아요? 결혼식 마치고 나서 동사무소 손잡고 가서 하지 않아요? 아닌가? 국룰이 뭔지 모르겠다. 보통은 주말에 결혼을 하잖아요. 맞아요. 주말에 결혼을 하면 일단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네. 구청은 근무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미뤄지죠. 네. 그럼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할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일이 신혼여행에서 벌어지나요? 각자 휴가가 끝나고 뭐 정리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구청을 평일에 시간을 내서 가야 되잖아요. 어느 부부들은 신혼여행 그 휴가 기간 안에
돌아와서 이제 그것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했어요. 결혼식 전에요?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내 그 도망가지 못하게 로맨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어떤 이 행정적인 문제로 미뤄지는 거라기보다 이렇게 살아보기 전엔 모른다의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혼인 신고를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는 뉘앙스가 요즘에는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혼인 신고를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후에 한다. 근데 그 미루는 게 어떤 주택 청약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슈도 있죠. 그런 경우도 이슈도 있을 포함해서요? 수 있고. 네. 저는 그런 이슈 포함해서 미루는 거라면은 괜찮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말 우리의 주거 문제를 위해서 그거를 미루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괜찮은데 뭔가 일리의 질문하신 의도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그 기간을 갖기 그렇죠. 위해서 미루자. 약간 그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거라면은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결혼할 사람한테 약간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나랑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지금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갑자기 그 앞에서 야 근데 우리 혼인신고선 좀 미뤄보자.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좀 살아보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너 지금 나에게 그 퍼센티지를 들이미는 거니?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저희 그 녹음한 일의 최대 목소리 볼륨을 지금 마이크 막 찢어지고 있는데. 찢어지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솔직한 감정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궁금해요. 그럴 거라면, 그러니까 6개월을 미룬다라는 합의가 된다면 그분들은 그 얘기를 언제 할까? 결혼하기 전에 하지 않을까요? 결혼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겠죠? 미리 그거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너네 살아보고 결혼하는 혼인신고해라, 이렇게. 당사자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부모님의 조언을 따라가는데 부모님들이 요즘은 이혼도 많이 한다더라. 뭐 한국에서도 이혼율이 50%가 가까워진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일단 좀 살아보고 나서 천천히 해.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가능성, 확률 혹시라도 뭐 잘 안 됐을 때 이럴 수 있어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중에 그런 걸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정 떨어지겠다라는 거. 네, 사회 경제적인 분명한 이득이 있는 상황에서의 미룸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신중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 신뢰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렇죠. 이제 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간제비처럼. 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수많은 혼인신고를 미루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찢어진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주거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주거와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걸 다 포함해서라도 저는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그러니까 결혼식이죠. 결혼식 전이든 후든 한 일주일 이내에는 혼인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의 주의입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결혼식을 함으로써 아까 일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표를 하죠. 공표를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면 부부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그 결혼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주거 혹은 어떤 그 뭐 주택 청약이든 어떤 뭐 소득이 그런 거든 뭐 경제적인 거든 그것 또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민법상에 나와 있는 부양에 해당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의 영역인 건데 약간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제도를 사회 시스템을 우회해서 그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우회해서 그런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은 그냥 사회적으로 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사회적인 시스템을 약간의 허점을 이용해서 너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직하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 혹은
법적으로 보통은 신혼부부를 7년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나서 7년이거든요. 그럼 그 7년을 지키려면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면 명확하게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식을 했어, 공표를 했어. 그러면 혼인신고하는 게 당연하다. 가 저의 입장이고 그리고 제 주변에 엄청 많아요.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권면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꼭 혼인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게 좀 더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야. 가족내역서나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 나 혼자만 있어. 이건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이상해서. 그러니까 어떤 데니가 가지고 있는 우직함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어떤 이렇게 그런 되게 정직한 영웅의 모습에서 뭐 볼 수 있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느껴지는 건 아까 피넛이 마이크를 찢으면서 보인 반응도 그렇고 찢어졌어요? 결국은 결혼이라는 거에 기반이 되는 건 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떠나서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 행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어떤 다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게 어떤 이유로든 미뤄지는 것은 뭔가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관계에서의 관계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사인하고 하는 것이고 절차에 맞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인신고 말고 출생신고 늦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왜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월생이야. 내년 그러면 1월로 입적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발달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몇 개월 차이가 크니까 뭐 늦었는데 들어가면 뭐 뒤처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많아요. 아이의 교육적 어떤 이득을 위해서 출생신고를 뭐 그렇게 12월에서 3월로 미루는 거는 되게 단순한 거고 친구들 중에는 막 1, 2년씩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말 많아요. 바빠가지고 뭐 못 가가지고 뭐 이렇게 까먹으셨거나. 근데 그 사이에 아프면은 병원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일이 없었거나 그래도 갔거나 모르겠어요.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병원을 가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나 실제 태어난 건 언젠데 뭐 주민등록상은 이런 되게 짜잘한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 의도한 이득은 뒤로 갔을 때 저 12월생이거든요. 저 발달 잘했고 공부 잘했고 잘 자랐어요. 문제 없었어요. 학교 제때 들어갔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나중에는 어떤 그 취하려고 했던 이득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그 의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용했던 그 법의 어떤 구조 자체가 내가 매번 그거를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뭐 병원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다른 이슈들로 파생이 되면서 어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큰 불편함을 문제라기보다. 그래서 뭐 진짜로 너무나 명확하게 이거를 6개월 미뤘을 때 우리가 뭐 이런 이득을 정확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명확한 기간을 두고 딱 하는 그것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데니가 말한 것처럼 그 서로에게 분명한 신뢰를 주는 것, 특히나 결혼식에 그 버진로드를 신부가 들어갈 때 마음에 일말의 불안이라도 있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그 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걸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 신뢰를 주는 것이 아마 혼인신고의 역할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사실혼이 진짜 많잖아요. 네. 유럽 이런 데는 너무 많죠. 사실혼의 비율이 진짜 높고 우리나라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하는 주의이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실혼의 관계로 굳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계약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심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그 가치관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과 완벽한 어떤 싱크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냥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진짜로 자유로운 어떤 서로 간에 구속을 하지 않는 자유로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함인 걸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굳이 왜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는 거지? 였거든요. 진짜 굳이 왜? 이게 막 엄청 어려운 절차인 것도 아닌데 이런 거 그냥 저렇게 진짜 사랑이어서 막 20년 30년 사실혼을 하면은 한 번쯤 계약서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래서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중에는 이제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없어서 이 부분이 항상 좀 궁금했어요. 나중에 한번 모셔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딱 들었을 때 그냥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나이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내가 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 서로 같이 뭐 물론 갈등도 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결혼한 커플들보다도 더 깊은 대화 관계를 하는 사실혼 관계 동거인들이나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에도 그런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필연적으로 놓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맞춰가는 것들 뭐 희생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의 것을 놓고 싶지 않고 나의 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지금 나쁘지 않아. 연애도 하고 혼자의 삶도 즐기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혼자 할 수 있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는 거를 연인 사이에서 구속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감이 커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책임감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질감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그런 네 가지 의무 안에서 같이 협조하고 정조를 지키는 건 뭐 연애도 그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의 의무 안에서 이 사람에게 져야 하는 책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근데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선 내가 나를 많이 포기해야 하거나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여전히 나이고 싶은 사람 둘이서 그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깊은 관계를 쌓아가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다.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약간 결혼을 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서는 조금 벗어난 궁금증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진짜로 사실혼 관계로 정말 부부처럼 부부와 다를 바 없이 같이 살고 아이도 낳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런 기사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혼 관계도 진짜 그 부부로 인정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하면 되지. 혼인신고하면 되지. 혼인신고를 해서 서로 간에 법적인 그걸 하면 되는데 왜 그거 없이 저 권리를 주장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사실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제대로 막 많이 알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게 아까 일리가 말씀하셨던 거에 좀 동의하고 조금 더 덧붙이면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고 하지만 언제 이 사람이 변할지 모르고 언제 내 상황이 변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퍼센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1%든 2%든 어느 정도의 그 룸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오케이 아웃 오케이 이 관계 끝 우리 어차피 부부 아니었잖아. 어차피 우리 법적으로 아니었잖아. 그냥 태세 전환이 가능해지는 바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여지를 갖고 있고 그게 이 사람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과의 어떤 계약 관계를 갖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저희에 깔려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나의 룸 안에 약간의 불신 혹은 약간의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과 적을 두거나 이 사람과 헤어지기 위해 좀 남겨두는 그 여지가 아닐까?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 그게 땅땅땅 되면 이혼을 물론 하고 싶겠지만 이혼을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 또 어떤 주변에서 오는 어떤 의견들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뭐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그거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들이 더 두렵기 때문에 뭐 사실혼 관계를 더 주장하고 우리 인정해달라. 우린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 데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만약에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간 살았어? 근데 혼인신고서는 작성을 안 한 거예요. 근데 6개월 살아보니까 좀 안 맞아. 그래서 그 남녀가 우리 이제 헤어지자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 근데 주변 사람들은 사실 이들이 결혼했었다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한 1, 2년 후에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남자의 그런 걸 떼어봐도 결혼한 이력이 없으니까 그냥 초혼인, 미혼인 남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 남자가 결혼했다라는 걸 알고 이 여자만 새로운 여자분만 모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남녀를 바꿔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뭔가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섬찟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자, 마이크 찢지 말고. 엄청 많다고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혼인신고 얘기의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결국은. 사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기 결혼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하프 사기? 정말 사기 결혼이 그래서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뭐 그런 남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같이 살지?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차라리 이혼하는 게 이혼한 거 다 이상한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내가 결혼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이 여자가 혼인신고는 좀 천천히 하재. 그럼 순간 전에도 이런 적이 있나? 이 의심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거지. 의심을 해본다고 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나면 이제 이 팟캐스트 듣는 모든 분들이 왜 미뤄? 너 혹시? 아니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의 또 어떤 입장이나 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감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성급한 일반화. 그들을 이렇게 막 죄인시하진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피넛이 얘기한 사실혼 관계도 인정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되게 어떤 미성숙한 어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내가 이 선택한 거에 따라오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권리라는 건 언제나 책임을 동반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세금은 안 내지만 나에게 혜택은 달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임신은 안 했지만 임산부의 혜택을 줘라고 남자들이 말한다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결혼 관계가 아니고 결혼은 명확하게 혼인신고서로 명시가 돼 있는 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서 인정해주고 부부로서의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혜택은 다 주고 대신에 우리는 청약도 넣을 거고 법적 구속력은 없을 거고 서로를 부양할 의무는 없을 거면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겠다. 이건 굉장히 저는 어린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갑자기 예전에 언뜻 인터넷 세상에 그만 살아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 하나가 약간 그 결혼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인 계약이고 사회적인 계약을 보증하는 주체가 저는 그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가에 대한 어떤 반감 혹은 약간 있어요.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분들 중에서 그 결혼이 사회적으로 나한테 그런 구속력을 국가가 나한테 주는 게 싫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지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라고 한 주장도 좀 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을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오래 동거를 하는 분들 중에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가 정부에서 국민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맞아요.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까지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생각 너무나 존중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 그 국가에서 부부들에게 주는 사회적 어떤 이 컨트롤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만들어 놓은 복지 시스템을 안 누리면 되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주는 복지로 패밀리데이를 영화를 보러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 입사를 안 했으면 영화표는 내가 내고 보거나 근데 나는 회사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이용하고 싶어. 너네 직원들도 주는데 나 바로 옆에 사는데 나도 영화표 줘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그냥 떼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떼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이제 사실혼 관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제 신상을 찾기 위해 저희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궁금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또 있을 거고 특히 저나 피넛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서를 실제로 실물을 본 적도 없는 적도 상태에서 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결혼을 한 대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어떤 이면에 있는 결혼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배우고 네,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네요.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것에는 어떤 혹시나 만약에 하는 그 확률에 대한 뭐랄까 불안감 같은 감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혼전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혼전계약서? 이제 프리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혼 전에 혼인신고서와 다르게 결혼을 하겠다와 다르게 이 결혼이 만약에 끝난다면 재산 벌써 분배를 가정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 혹시나의 영역에 있는 거죠. 만약에 안 그러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이게 찢어지게 된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지, 뭐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죠. 역시 계약의 나라. 네. 와. 그렇게 됩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똑같은 그 결국은 결혼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뭐 이혼율이 50%를 넘어갔고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뭐 정확히 통계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고 그런 이제 이 맥락 안에서 결혼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것을 합의하고 가자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더 수입이 많은 쪽이나 더 가진 게 많은 쪽이 이걸 요구를 하고 더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가지지 못한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막 왜 그러냐? 신뢰하지 못하냐? 왜 헤어질 것부터 생각하냐? 똑같은 얘기. 네. 아까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반대쪽에서 하게 되는 거죠. 끝이 있는 거를 굳이 왜 시작하지? 약간 이런 생각. 그렇죠. 근데 이제 쓰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없고 우리가 잘 살아가겠지만 끝이 없는데 왜 써? 혹시나 만약에 그러니까 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야. 퍼센트 그들이. 퍼센트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0.0001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것과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것 중에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아니 혼전 계약서가 더 기분 나쁘죠. 오케이. 그건 약혼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야 우리가 일단 헤어질 때 말이야 하면서 그거를 정리하고 앉아 있는 그 쓸데없는 소모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혹시나 만약에는 의미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아니야,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주관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혼전 계약서 말도 안 돼 진짜. 네. 그런 문화가 혼전 계약서 했을 때 약간 그 약혼 계약하는 네,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네. 우결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만약에 헤어진다면 재산은 집은 누가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해주나? 집은 내가. 그럼 가능? 차도 내가. 그럼 가능? 그러면은 그에 대한 나의 진실한 사랑, 그에 대한 사랑을 이제 깨달았어. 너 정말 진심이구나 그러고. 아니에요, 뻥이에요. 그냥 싫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사랑 고백으로 혼전 계약서를 가져오면서 헤어지면 재산 다 네 거. 뭐 다 네 거. 집 다 네 거. 아니 근데 굳이 너에게 다 줄게. 왜 써주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미국에서의 그 문화로 그렇죠. 자리 잡혀 있는. 그러니까 뭐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거라기보다 많은 커플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똑같아요. 신랑이나 신부가 쓰자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재벌집 3세야. 미국도 부모님의 개입이 그렇게 셉니까? 일단은 미국 세죠. 네, 세죠. 미국 세죠. 그러니까 세죠. 다른 결이지만 미국도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아버지가 재벌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이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아버지가 네가 헤어졌을 때 네가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내가 그 돈을 그렇게 날릴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뭐 아들을 못 믿는 걸 수도 있고 며느리를 뭐가 됐든 그래서 결혼을 할 거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면 이 사람은 뭐 평범한 가정에 뭐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거 이렇게 써와라. 그러면 아들이 쭈삣쭈삣 자기야 아빠랑 얘기하고 왔는데 아빠가
80평 맨션을 지불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써야 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강남 타워팰리스 시그니엘 85평 지불해 주시는 아버지가 이건 썼으면 좋겠대. 이런 느낌인 거죠. 아버님. 아버님.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군요. 많은지 모르겠지만 있군요. 분명히 존재하는 한국에는 없는 개념. 그렇죠. 한국에는 그런 거는 거죠. 많이 그 세사는 있을 수 모르는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세계에 사는 분들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혹시 쓰시는지 재벌가 현금 부자님들 기름 부자님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근데 그런 개념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러니까 100%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 혹시나 만약에 0.1%를 대비해서 그런 불안감을 표출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라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